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기능. 이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기능이고요. 우리가 디테일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명령어 타고 들어올 else if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붙여넣기 하나 더 해서 일단 만들어 주고요. 얘를 딜리트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과정, 이건 그냥 써야죠. 디테일과 마찬가지로 딜리트도 해당 글 번호를, 명령어에 입력되어 있는 글 번호를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필요한 거니까 똑같이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거, 얘도 그냥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순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명령어에 입력한 글 번호랑 이거랑 실제로 일치하는 게시글이 있는지 아티클스를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디테일에서 만났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해 둘 거예요. 이거 그냥 쓴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냥 쓸 겁니다. 왜냐면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도 똑같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줄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자, 그럼 이제 여기만 바꾸면 된다라는 건데, 자, 실제로 보여주고 있던 부분을 제거를 했고, 이제 여기다가 삭제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면 이 게시물들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아티클스라는 곳에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게시물을 지운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티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게시물을 진짜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리스트 기능을 돌아갔을 때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진짜 지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스, 얘는 어레이 리스트잖아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요소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자, 아티클스에 리모컨을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리무브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가 내가 원하는 인자를 넘겼을 때 해당하는 이 인자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서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메서드예요. 이 친구는 어레이 리스트의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고요. 얘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들려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동 완성 쪽을 좀 보면 remove all 같은 경우는 remove if 이 두 가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remove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인자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index라고 되어 있는 인자를 받기도 하고 object라고 되어 있는 인자를 받기도 한대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index는 뭐겠어요?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을 때 부여되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 번호들이겠죠? 이게 인덱스였으니까.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를 넣어서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밑에 있는 오브젝트, 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객체 그 자체를 넘겨도 얘가 그거랑 일치하는 객체를 찾아서 지워준다라는 의미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객체 자체를 넘긴다도 아니고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넘긴다가 맞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리무브를 만든 다음에 found article, 얘가 지금 일치하는 경우에 내가 해당하는 원하는 그 게시물 객체를 찾아놨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라는 건 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값을 백업을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백업을 받은 시점에서 여기 코드가 이 시점에서는 이미 found article이 내가 원하는 글 번호랑 일치하는 게시물을 찾아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용해 리무브를 시켜줘 라고 하면 얘는 진짜로 잘 지워줄 겁니다. 자, 지워주고 났다면 이제 출력문 하나 넣어주기로 했었죠? F를 사용해서 %D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줄바꿈도 넣어주면, 그러면 자 해볼까요? article write 존재하지 않는다 write. 자, 2번 하나 더 쓸게요. 3번 3개를 썼습니다. 그럼 리스트가 3개가 잘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서 2번 글을 한번 지워보죠. 지워졌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까봤을 때 진짜로 없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우려고 하는데 이상한 글, 지금 4번 글 같은 건 없는데 이런 거 지우겠다라고 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글을 지우겠다. 이번엔 1번 한번 지워볼까요? 잘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리스트를 돌아가 보면 잘 남아있죠 이제. 진짜로 지워졌기 때문에 리스트 기능을 할 때 순회를 해서 까보면 안에 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다른 애들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객체를 사용해서 그냥 지우는 방식이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봤을 때, 자, 사실상 이 코드는 여기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기능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찾은 경우에 진짜 지워줄 거니까, 그리고 백업해놓은 걸 사용해서 없는 경우에 대한 로직도 한 거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 방식은 썩 유쾌하지 못해요. 왜 유쾌하지 못하냐면, 자, 지금 이만큼을 한번 볼게요. 블럭 씌운 만큼. 얘가 이만한 로직이, 제가 지금 블럭을 씌워놓은 이 로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 명령어에서 입력받은 글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아티클스 안에서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찾았을 때 그 데이터 잃지 않고 백업까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업한 이후에는 널 검증을 통해 진짜 찾은 게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보는 로직까지. 그죠? 자, 제가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얘만 바꾸고 이만큼의 코드를 지금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코드, 이만큼의 코드가 위랑 아래가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로직이니까. 실제로 타이핑 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완벽하게 똑같아요. 다른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 중복된 애들을 메서드로 분리시켜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뺄 수 있는데 얘가 여기 들어 있었다? 그럼 얘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 메시지나 이 지우는 작업은 딜리트에서만 효율이 있어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로직을 저기다 넣는 것보다 이렇게 밑에다가 따로 놓는 게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분리를 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것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메서드로 따로 빼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호출하면서 누구를? 명령어를. 사용할 건 이거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얘를 분리를 아니요 지금은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분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객체를 사용해서 진짜 지우는 방식이었고 아까 봤던 인덱스를 사용해서 지우는 방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둘 거고 이만큼도 주석 걸어서 그냥 두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인덱스는 숫자죠.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숫자예요. 그래서 int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 이름은 found index 그냥 상황에 맞게 적당히 지어주고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을 일단 넣어 놓을 겁니다. 얘도 주석을 좀 걸어 놔야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저 found index 얘한테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백업 시켜 놓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백업해야 돼요? id는 인덱스가 아니죠. 그건 게시물 객체가 들고 있는 데이터니까 인덱스랑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티클도 아니고 아티클 아이디도 아닐 거고 우리가 명령어에 입력한 이 아이디도 아닐 텐데 그죠?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닐 거고 당연히 할 게 없죠. 우리가 이 반복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 네 가지밖에 없는데 이 네 가지 다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할 거 없죠. 자, 이게 향상된 포문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순회하는 로직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러면 아까 전에 있던 향상된 포문과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누구를 백업해야 될지 보이실까요?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는 현재 일치하는 그 상황, 반복문이 돌면서 내가 명령어에 입력한 글 번호랑 일치하는 애를 찾았네 하는 그 상황에서의 인덱스 번호예요. 누가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i가 알고 있죠. 우리가 0부터 돌리는 거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사이즈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니까 포함 관계에 포함하지 않아서 0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반복문 돌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일씩 증가하면서 인덱스를 갈아 끼워주는 애는 i니까 i를 백업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을 거면 진짜 향상된 포문을 못 쓰나요? 그럴 리가요. 지금 이 상황을 향상된 포문으로 바꿔놓은 게 이 코드잖아요. 자, 여기엔 이제 i가 없어요. i가 없으면 뭐 하면 돼요? i를 만들어주면 되죠. i를 0으로 놓고요. 0으로 놓으면 안 되겠다. -1로 놓고요. 이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돌았을 때 i 1 증가되겠죠? 그럼 이 시점의 i는 몇이에요? 처음 반복됐을 때 여기 만약에 탔다면 이 시점의 i는 0이잖아요. 두 번째 반복됐대요. 또 1 증가되겠죠? 그럼 그 시점의 i는 1. 이거 아닌가요? 그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개발은요. 내가 지금 이 로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 목적, 내가 이 기능을 왜 이 기능을 만들어야 돼? 왜? 쓰려고. 근데 쓸 때 나는 이 기능 어떻게 썼어? 생각해보고 이 기능을 그러면 야,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생각을 해야겠네? 이런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리를 거친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나갈 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아, 근데 이게 없네? 없으면 만들면 돼요. 불필요하면 지우면 되고. 개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발을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만약에 딜리트 기능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시점부터 완성된 코드를 생각하면서 밑으로 써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힘들어요. 이거는 숙련된 개발자들도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완전 기본적인 간단한 거 할 때야 가능하겠지만 이런 기능 만들려고 우리가 개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당연히 더 멋진 기능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코드는 길어져요. 생각할 건 많아지고. 근데 그걸 한 번에 생각하고 써내려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정리해 놓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또 필요한 게 생각이 날 거고요. 또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요.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불필요하네? 그럼 그때 지우면 돼요. 계속 작업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쭉 써내려가는 개발자는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로직을 만들려고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기능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게시물 삭제 기능입니다. 이걸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단추는 이거예요. 삭제 기능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아니에요. 첫 단추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복잡한 로직 만들 때 진짜 머리 터져요. 시작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삭제 기능이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웹 개발이잖아요. 웹을 개발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웹 많이 써봤죠? 웹사이트는 당연히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흔히 뭐 네이버, 뭐 다음, 카카오 혹은 뭐 그냥 사이트들 심지어 우리가 첫 시간에 뭐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이미 숙달하셨을 거고 깃허브도 가입했고 다 하잖아요. 다 웹사이트잖아요. 많이들 써봤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외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직들은 이미 경험을 다 해본 거예요. 로직을 까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로직으로 인해 돌아가는 그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이 다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아닌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써봤다. 특히나 CRUD, 게시판에 해당하는 CRUD, 얘는 안 써봤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게시물 하나 작성하는 거 당연히 해봤을 거고, 하다못해 메일을 보내봤을 거고, 하다못해 채팅을 해봤을 거잖아요. 지금도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면서 채팅 같은 거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CRUD적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안 써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써봤던 기능이니까 내가 이걸 쓸 때 어떻게 했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게시판이니까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카페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뭐 커뮤니티 사이트가 됐던 내가 게시물을 썼던 거를 지우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는 화면이 다 있으니까 게시물 상세 보기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삭제가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로그인도 했고 상세 보기 들어가요. 내가 쓴 글이면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겠죠. 얘를 눌러요. 얘를 눌렀을 때 뭐 이렇게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띄워주면서 진짜로 지울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오케이 나 지울 거야 라고 하면 얘가 깜빡하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삭제가 됐다 뭐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로 삭제가 바로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자, 디테일하게 써볼게요. 일단 1번 이것도 좀 나눠볼까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냥 기본적으로 흐름을 쭉 써내려가면 딱 요 정도죠. 자, 요걸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소거를? 나랑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소거를. 우리는 일단 화면이 없어요. 그쵸? 내가 게시물 상세 보기를 들어가서 삭제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지금 우리 코드 상황에서는 명령어를 치는 행위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명령어를 치는 행위를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해놓고 나서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건데 이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거가 될 거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면 또 없어요. 우리 이런 거 못 물어봐요. 물어보고 선택하게 할 수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상황이 이거였으니까 이거에 맞게끔 변화를 주는 거죠.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럼 이건 우리가 지금 못 하겠네? 그럼 지워. 나한테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려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지워지고 아니오를 누르면 안 지워지고 이거 방금 전에 있던 거랑 연결되는 맥락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못하네요? 지워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명령 입력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제가 적어드린 문제를 보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를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화면이 있으면 애초에 없는 글을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는 화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황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그래서 얘를 체크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삭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를 제가 여기다 다 적어 드린 건데 이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려면 얘를 거쳤다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령어를 입력해. 명령어 제가 적어 드렸어요. 이런 거 입력해. 이거 명령어 체크하기 위한 else if 하나 있어야겠구나.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럼 else if를 하나 더 만들어요. 명령어 입력 받아요. 글 번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있네. 근데 이거 만들었던 거 어제 강사가 설명해 준 게 있지. 이거 그냥 써야겠다. 왜? 지금도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가지고
체크해야 되네. 근데 어제 디테일에서도 이거 체크했었는데 순회해서 조건문 때려서 체크를 했었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없으면 없다? 이것도 그냥 있네? 써야겠다. 있으면 삭제? 이제 여기 상세보기 아까 복사했을 때 이거 나오고 있던 부분 얘는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서 삭제하면 되겠구나. 근데 삭제를 어떻게 하지?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놓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지 이게 숙달이 돼야지 어떤 기능을 만들려고 해도 다 접근할 수 있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간단한 기능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만큼 제가 문제를 적어드린 거가 그냥 끝나는 내용인 것만큼 뭐가 안 나오는데 로직이 복잡하면 당연히 이 과정이 엄청 커지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를 잘 하려면 얘를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얘는 진짜 노력에 정비례하는 친구거든요. 내가 한 번 해보면 한 번 해본 만큼밖에 생각을 못 하고요. 두 번 해보면 두 번 해본 만큼 생각할 수 있고 10번 해보면 10번 해본 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절대 안 늘어요. 이거는 이게 안 되는데 개발 스킬이 뛰어나? 그럼 결국 어딘가에서 막힙니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이걸로 먼저 출발한다라는 거.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못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부터 가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 누가 주체예요? 이 생각을 어떤 일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썼던 상황을 떠올리는 거죠.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거 컴퓨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컴퓨터 관점으로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여기서 얘를 끼워 맞춰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생각의 발전을 좀 아름답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들 코드 읽는 거 분석하는 거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자 생각을 해도 내 머릿속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 코드는 그냥 써져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읽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읽는 게 중요하면 읽는 거랑 이것만 되면 코드는 그냥 써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고 필요한 게 없으면 안 만들고 지우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원래 걸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왜냐면 메서드로 뺄 건데 굳이 다른 메서드 하나를 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인덱스로 쓴다 그러면은 얘랑 디테일에 있는 얘는 다른 코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같은 코드로 유지를 시켜놓고 메서드로 좀 분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빼버리죠. 아예 이것도 뺍시다. 자, 일단 제가 얘를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런 메서드 이름 하나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인자로 아이디 줄 겁니다. 이런 메서드 없어요. 만들 거예요. 여기다 만들었어요. 이 안에 잠깐만 어디 갔어? 하긴 여기 메인 메서드니까 오케이. 이 안에다가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다 이거 메서드 지금 빼지 말죠. 이거 빼려면은 스태틱을 다 붙여야 되니까요. 스태틱을 다 붙이는 거는 효율성도 별로고 우리가 클래스 분리하고 나서 그때 빼죠.
여기 그냥 일단 살려놓읍시다. 빼고 좀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 또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름들을 자, 딜리트 기능 한 거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 드렸고요. 다음 기능으로 이제 아까 여기 잠깐 써있던 날짜 데이터 적용할 겁니다. 날짜 데이터 적용. 자,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해당 이 날짜 데이터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게시판을 떠올려 봤을 때 뭐 게시물 목록이라던가 상세 보기 같은 데 들어가면 그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인지 뭐 언제 수정된 글인지 이런 정보는 당연히 같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런 게 없어요. 게시글을 쓰고 리스트를 봐도 안 나오고 있고요. 디테일을 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애초에 저장한 적도 없으니까.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줘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죠? 근데 이 날짜 데이터는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게시판에. 그렇다라는 건 우리도 얘를 저장해 줘야 된다. 근데 날짜 데이터를 그럼 언제 저장할까요? 언제? 그쵸. 작성하면. 이거 게시글 작성할 때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게시물 쓸 때요.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몇 시고 이런 거 우리가 적나요? 아니죠. 게시물 작성하면 알아서 현재 시간과 날짜로 그냥 알아서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입력하지 않아요, 절대. 사용자가 입력하라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막 오늘 쓴 글인데 옛날에 쓴 글처럼 꾸며가지고 막 사기 치고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이 작성하면 알아서 현재 시간과 날짜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 기능에서 얘를 하려면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뭘로 저장돼야 돼요?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로 같이 저장돼야 돼요. 뭐 1번 글, 번호, 제목, 내용 이건 이거대로 있고 날짜가 따로 있으면 얘네들이 연관이 없잖아요. 아티클 객체로 같이 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씩 디테일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아올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거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고 얘를 알아왔다면 이 기능에다가 알아온 방법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같이 할 거예요. 자, 제가 구글에 자바 현재 시간과 날짜 이런 거 검색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네가 다 알려줘요. 이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바 8 이전과 자바 8 이후라고 나눠서 설명들을 좀 해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바가 1.8이에요. 얘는 8과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자바 8을 기점으로 날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클래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8이죠. 우린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바가 7이었다. 우리가 쓰는 자바가 1.7이었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밖에 못하는 거고, 우리가 쓰는 자바가 뭐 11이었다. 그럼 이 방식으로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8이라 둘 다 돼요. 상관없어요, 뭘 쓰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8 이후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써볼까? 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냥 복사할 거고요. 우리 코드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긴 할 건데, 그냥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버렸다가 뭔가 잘못 꼬여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따로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줄바꿈이 안 돼서 들어왔으니까 Ctrl Shift F를 눌러서 해주려고 했더니 줄바꿈이 안 되네? 뭐야, 이거밖에 복사가 안 됐구나. 어허, 이러면 지금 한 줄 복사되고 말았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코드로 좀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그냥 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개발자 도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F12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셀렉트 모드를 눌러가지고 얘를 눌러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복사하고 싶은 이쪽을 클릭해줘요. 테이블로 들어있구나. 이런. 그러면 지금 영역 보이실까요? 제가 여기다 마우스 올렸을 때 이만큼 잡히죠? 이만큼 잡힌 애한테 가서 우클릭, 카피, 카피 엘리먼트 얘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장 같은 거 하나 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아이고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애는 가져다 쓰기가 곤란하네요. 이건 어쩔 수 없네. 그럼 다른 애로 갑시다. 이 사이트 말고 복사하기 편한 애 제공해주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얘는 되나? 얘도 안 되네.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테이블이야? 에잇. 다른 애. 얘는 뭐가 너무 내용이 지저분하네요. 간단한 건 그냥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 좀 뭔가 많으면 타이핑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얘도 뭔가 너무 많다. 에휴, 이건 어쩔 수 없네요. 그냥 타이핑을 하죠. 내용은 얘가 좀 좋았는데 이거를 타이핑을 좀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좀 놓고 이거 저 머리에 있는 거 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본 그 글대로 지금 저도 타이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저도 외워서 하지 않아요. 그냥 구글링해서 나온 거 가지고 해요, 원래.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거 진짜 그대로 갖다 적은 거예요. 클래스 이름만 유지시킨 거고 제 걸로 똑같이. 자, 이제 이거를 제가 가져와서 메인 메서드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파일 자체를 실행해 볼 수 있거든요. 얘를 실행해 봐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거 오늘 날짜인가요? 맞네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면 오늘 날짜가 나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살짝 응용이긴 한데 여러 글들을 찾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도 알아서 다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할 건데 얘가 y가 4개였더니 연도에 대해서 4자리가 다 나왔고 m이 2개 있었더니 월에 대한 2자리가 다 나왔고 d가 2개 있었더니 날짜에 대한 일에 대한 데이에 대한 내용이 2개가 다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날짜 자바 날짜 데이터 뭐 포맷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주로 쓰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럼 바꿔가면서 해보면 되죠. 저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였나? 얘도 아니네. 그러면 얘는 그냥 찾아봅시다. 얘가 제공해주는 그 심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얘도 아니라고? 보자. 년, 월, 일, 시, 분, 초 맞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자, 방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제가 아까 그대로 붙여넣기 했던, 그러니까 타이핑을 했던, 이 로컬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데이트, 날짜까지밖에 제공을 안 해줘요. 시간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바꾼 거는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날짜와 시간을 다 줘요. 그거 가지고 변환했더니 이제 잘 되죠. 실행하면 현재 날짜와 시간 잘 나옵니다. 이런 거 그냥 구글에 있는 거 찾아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엄청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갖다 쓸 때 그냥 이런 코드를 쓰면 얘가 나온대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일단 이 타입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로컬, 데이트, 타임이래요. 로컬은 보통 나 자신이었고 데이트, 날짜겠죠. 타임은 시간일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다루겠구나 대충. 그리고 now 이건 변수죠. 이 변수 이름일 뿐이에요. 근데 얘가 now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네요. now라는 영단어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현재 뜻이 그렇죠. 그럼 뭔가 이 친구가 현재 시간과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얘한테 넣어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데이트 타임 포매터래요. 클래스 이름이. 포맷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죠. 포맷은 항상 형식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형변환도 아니지. 형변환에 관련돼서 뭔가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서식 지정자 관련해서 에러가 있으면 일레gal 포맷 어쩌고 익셉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포맷이 형식인데 포매터 형식을 컨트롤 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유출가 가능한 거고, 얘는 변수니까 이 친구를 사용해서 오브 패턴,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었더니 연어릴 10분초가 나오네. 그냥 이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포맷 양식을 정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현재 시간 데이터를 들고 있을 만한 이 친구가 이 포매터라고 하는 애가 들고 있는 걸 사용해서 인자로 넘겨서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또 호출한대요.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를 출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필요한 건 얘겠네요. 현재 시간과 날짜를 얘가 들고 있을 거니까 얘를 출력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니까. 그쵸?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도달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불러다가 써야 되는데, 얘를 불러다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이 메인 메서드로 만들어 놓은 이 형태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서로 다른 메서드가 서로를 호출하기 위해서 객체화를 하거나 아니면 클래스한테 일을 시키거나 하는 행위로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 있죠.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꿀 건데,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아니라 util이라는 애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아니라 얘를 얘는 스태틱은 그냥 살려놓고 리턴에다가 스트링을 리턴하게 하고 이름을 getDate str 정도로 받쳐주고 인자 빼주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리턴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였다고요? 결국엔 얘다.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 리턴 된다면 이 출력은 없애도 되는 거고, 바깥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util 클래스한테 이런 메서드 호출해 줘 라고 명령하면 얘 갖다 주겠네요. 그쵸? 사실 이거는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변수에 한번 안 담고 그냥 줘도 되니까. 자, 이러면 메인 클래스에서 한번 불러다 써볼까요? 자, 그냥 리스트 같은 데 가서 여기 리스트 기능으로 들어오고 나면 불러다가 출력 한번 해보죠. util.getDateStr. 이거 그냥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 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불러다가 제대로 되는지. 자,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니까 현재 시간과 날짜 잘 나오네요. 그쵸? 문제 없죠? 그럼 테스트는 완료했고 잘 불러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가서 얘를 불러서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아티클 라이트 했을 때.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로 가요. 여기로 와요. 입력받는 거 아니라 그랬고 아티클 객체로 같이 저장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성자의 인자를 세팅하는 방식으로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지금 날짜 데이터도 여기에 추가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같이 저장될 거니까 이 정보들과. 그쵸? 그래서 자, 여기다가 util.getDateStr 호출해서 넣어버리면 당연히 지금 뭐라고 하겠죠? 왜냐? 이런 인자가 4개인, 매개 변수가 4개짜리인 생성자는 없을 테니까 밑에 가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string regdate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여기 당연히 백업 만들어지기 위해서 공간도 하나 필요할 것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바깥에서 받아온 애를 조립하는 것까지. 그럼 이제 위에서 뭐라고 안 하죠? 그럼 얘는 이 자리에 뭘 남겨요? 이 값을 남길 거고, 이 값을. 그럼 이 값이 결국 현재 시간과 날짜였으니까 아티클에 들어있을 거고, 아티클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리스트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여줘 보죠. 퍼센테스 아티클이 들고 있는 regdate 그리고 실행해서 테스트 아티클 write 아티클 리스트
데이터가 잘 나오죠. 진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불러오는 과정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더 양식이 맞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얘를 원탭 정도만 더 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리스트에 보여주는 것도 했으니까 디테일에도 보여줄 수 있겠죠, 당연히. 디테일에 가서 여기 보여주는 부분에 제목 위에다가 작성일 같은 거 하나 해놓고 %s 그냥 두고 리지 데이트 네가 갖고 있는 정보 좀 가져와 봐. 그리고 테스트 날짜가 잘 나오죠. 자, 이 날짜 데이터는 우리가 작성했을 때 시점의 날짜 데이터는요, 우리가 그 시점에 데이터 저장 안 해주면 영영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장하지 않고 지나갔던 데이터를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특히 시간 같은 거,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가지 않죠. 누군가 타임머신을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데이터는 웬만하면 같이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게시물의 작성일, 회원 가입했을 때 회원이 가입한 날짜 이런 데이터를 무조건 필요하다. 거의 패시브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작업한 내용은 제가 또 커밋 하나 남겨드릴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완료했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